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제21대 국회가 개원했는데요. 천안 지역 국회의원 3명이 후보 시절 가장 먼저 내놓겠다고 약속했던 법안들을 모두 발의했습니다.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지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15 총선을 통해 3선 고지에 오른 천안의 선거구의 박안주 의원. 후보 시절 약속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일명 천안특례시법이라고 불리는 이 개정안은 특례시 지정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특례시가 지방도시에도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적이 있지만 이번엔 정부 발의안에도 이 내용이 포함돼 매우 희망적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이 발의를 하셨는데요. 특히 전향적으로 정부에서도 100만 인구 대도시와 국가 균형 발전 필요에 따라서 50만 도시도 특례시로 규정할 수 있는 법안을 입법 예고를 했기 때문에 천안갑의 문진석 의원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첫 번째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함께 내놓은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때마다 세비를 10%씩 감액하고 불출석 횟수가 5회를 넘기면 다음 달 세비 전액을 삭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국회의원이 각종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국회의원에서 사실 자격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5회 넘으면 전액 100% 삭감하는 걸로 법안을 낸 거죠. 천안병의 이정문 의원이 내놓은 1호 법안은 국회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국회 상시 운영과 국회 윤리조사위 설치, 국회 내 무소불위 권력이라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작구심사권 폐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 체계나 자구를 심사한다는 명목하에 법안 처리 절차를 지연을 시킨다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심사를 미루어서 법안 처리 절차가 상당히 지연이 됐었거든요. 이 의원은 이 밖에도 천안병 선거구 국회의원이었던 양승조, 윤희규 의원이 발의했던 보건의료 분야 법안 12건을 다시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21대 국회의원들의 상임위가 결정을 앞둔 가운데 박안주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를, 문진석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를, 이정문 의원은 정무위원회를 각각 일지망으로 신청했습니다. 중부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지역 교육감 전형 도입이 추진됩니다. 오는 17일부터 고교 평준화 여론조사가 진행되는데요. 교육감 전형의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김장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고등학교 입시에서 아산 지역 중학생 81명이 탈락해 아산이 아닌 타 시군으로 진학하면서 도입 여론이 시작된 아산 교육감 전형. 시민단체 중심으로 서명운동이 진행됐고 2018년 아산 고교 입시제도 변경 타당성 조사 연구에서는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산 지역 교육감 전형이 6년 만에 추진됩니다. 도입 시기는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2년입니다. 교육감 전형이란 이른바 고교 평준화로 교육감이 아산 지역 일반고 총 정원만큼 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학생 희망 순서에 따라 전산 추첨으로 학교를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중학생들의 고교 입시라는 심리적 부담감이 줄어들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아산 지역 고등학교 신설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2년부터는 아산 지역 학령 인구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학교 신설을 심사할 때 학군 내 학생 수용률 등을 고려하는데 현재 아산 지역은 천안을 제외한 충남 전체로 학군이 묶이다 보니 학령 인구가 늘어나도 다른 시군의 학령 인구가 줄면
학교 신설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반면 교육감 전형이 도입될 경우 학군이 아산 지역만으로 설정되는 만큼 학교 신설 가능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학교군 설정을 한다는 조건 하에, 왜냐하면 그 지역을 단일학군으로 만들어준다는데 오히려 다른 지역 학생들이 와서 경쟁이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학생들은 그 지역에 갈 수 있도록 학교군을 설정을 해라라는 거죠. 다만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쟁 요소가 사라지면서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학생의 선택권을 저해한다며 교육감 전형 도입보다 학교의 특성과 교사들의 질 향상이 먼저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산 교육감 전형 여론조사 시작까지는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 이제 공은 아산 지역 교육 공동체로 넘어갔습니다. 중부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 의회에선 박상돈 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시정 질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과 통합당 소속인 박 시장 사이에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송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정 질문 셋째 날에 접어든 천안시의회. 박상돈 시장을 답변석에 불러세운 이종담 의원은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에 축소를 두고 날선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공직자와 전문가 그리고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어 추진되어 온 삼거리 명품화 사업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뒤엎어버리려고 하는 행정이 시장님께서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던 완전히 새로운 천안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지하 주차장 사업을 유보하고 투자 규모를 줄였을 뿐 사업을 뒤집어 엎은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삼거리 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그것을 재론할 수는 있으나 그것 때문에 뭐를 일을 못한다 또는 명품화가 안 된다 이런 식의 제안은 좀 성급하신. 일본공원 민간개발 특례 사업에 주민투표 발의를 두고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이 의원은 향후 무분별한 주민투표 요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고 박 시장은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의 최선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성장을 하다 보면 주민 간에 찬반이 갈리는 수많은 행정행위가 아마 수반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주민투표를 하시겠습니까? 주민투표라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최종 결론을 맺고자 했던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아주 잘못된 사례를 남기셨습니다. 행정은 주민 간의 갈등 조정을 하고 해결하는 겁니다. 모든 사안을 주민투표로 결정한다면 주민들 간의 갈등은 더 깊어질 거고요. 이날 두 사람의 설전은 1시간가량 지속됐습니다. 한편 이번 회기 시정 질문은 총 171건으로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인 가운데 20여 건 이상의 시장 답변을 요구한 의원도 있었습니다. 6년 만에 여당에서 야당 공격수로 바뀐 민주당 천안시 의원들. 그야말로 격세지감이었습니다. 중부뉴스 송영환입니다. 흥타령 춤축제 개최 장소가 박상돈 시장 취임 이후 다시 삼거리공원으로 옮겨졌죠. 시의회에선 소통과 논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박 시장은 이 점을 인정하면서도 축제는 삼거리공원에서 열려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직후 흥타령 춤축제의 장소 변경을 지시한 박상돈 시장. 전임 구본영 시장이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을 이유로 불당동 체육공원으로 옮겼던 것을 다시 원위치시켰습니다. 천안시의 김선태 의원은 박 시장의 이런 결정이 행정의 신뢰성과 탄력성, 효율성을 떨어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축제 장소를 변경하는 데 있어 충분한 수기 과정이 없었다는 건데 박 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춤축제 장소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어떤 소통을 하신 것이 있나요? 충분히 소통을 하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리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충분히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임기 중엔 삼거리 공원에서 축제 장소를 옮길 생각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장소 문제는 저는 추후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으로 있는 한은 흥타령 축제만은
삼거리 공원에서 개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외국의 사례처럼 축제를 시 전역에서 펼쳐야 한다며 지금의 흥태령 춤축제를 삼용동 축제로 표현했고 박 시장은 지나친 폄하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여파로 흥태령 춤축제를 선도적으로 취소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고 박 시장은 검토 중이라며 이달 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부뉴스 송용환입니다.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충남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열렸습니다. 결국 입장차를 좁히기보다는 극명한 차이만 나타나면서 진통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3년 만에 학생인권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는 충남도의회. 찬반 논란이 점차 가열되면서 도민을 대상으로 학생인권 조례안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영수 도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시대에 맞는 학생 인권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민주시민으로서의 그 성장 가치를 또 자리매김해가는 그런 가치를 더 존중해 줄 수 있는 아주 기본 교육이 이 인권 교육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제8조 표현과 집회의 자유에는 학생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신념을 지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집회를 자유롭게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반대 측은 정치적 이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특정 세력, 정치 세력에 악용될까 우려들었고 학생 서로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강요하거나 다른 의견을 과도하게 배척하여 혹여 다투지 않을까, 교육 공간이 정치판을 잇는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에 찬성 측은 학생들은 미성숙한 존재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학생을 미성숙한 존재로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 역사에는 1929년 광주학생운동, 4.19 혁명, 87년 6월항쟁. 아울러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 등에 대해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에서는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우려가 나왔고 자기 권리만 내세워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교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학생의 권리만 있고 책임과 의무가 없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학생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교사와 사제 간의 아름다운 정이 무너지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기를 또한 바랍니다. 이에 대해 김영수 도의원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밝히며 교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의상과 권위와 선생님들의 역할이 충분히 강화될 수 있는 교권 지위에 대한 더 확고하고 튼실한 그런 조례가 성립될 수 있도록 지금 내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립니다. 이처럼 찬반 논란이 가열되면서 공청회는 잠시 중단됐다 진행되기를 반복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공청회에서 나온 쟁점 사항을 수렴해 오는 19일 조례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국 공청회에서는 입장차를 좁히기보다는 극명한 차이만 더 확인하게 됐습니다. 중부뉴스 김장섭입니다. SK 브로드밴드와 전국 미디어센터 협의회,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지역 주민의 미디어 창작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1일 SK 브로드밴드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세 기관은 전국 8곳에 미디어 창작센터를 설립하고 각 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들의 미디어 창작을 지원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고영호 SK 브로드밴드 케이블 TV 사업본부장은 세 기관의 인프라 공유와 협업을 통해 지역 주민 참여형 콘텐츠 제작을 확대시킴으로써 지역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대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여러 논란 끝에 세종시 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된 바 있는데요. 당시 조례안을 반대했던 한 학부모 단체가 이번에는 양성평등교육 관련 조례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입법 예고된 세종시 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스쿨미트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제목만 남녀 간의 양성평등을 주장할 뿐 속을 들여다보면 동성애를 포함한 반사회적인 성평등 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세종 건강한 교육 학부모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당 조례안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성평등이란 용어 사용 자체가 근거 법률이 없는 위법한 것입니다.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최근 강원도에서도 비슷한 조례안이 시민들의 반대로 철회된 바 있다며 1인 시위 등을 통해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조례안은 현재 열리고 있는 세종시의회 정례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 가운데 오는 1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면 23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해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에서 추진 중인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가 도시재생의 선도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관이 아닌 민간 주도로 진행되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조치원 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이들의 논의의 장인 화요회의가 어느덧 100회째를 맞았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치원발전위원회가 격주로 열고 있는 화요회의. 주민주도로 조치원읍 도시재생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회의에선 도시재생의 선도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청춘 조치원 문화제를 개최하자는 제안이 제시됐습니다. 이런 걸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행사를 하자. 제1회 청춘조치원 문화제 개최 계획안을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제안된 안건은 상위 조직인 조치원발전 100인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세종시와 협의를 통해 최종 추진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난 2016년부터 본격 운영되기 시작한 조치원발전위원회 화요회의가 어느덧 100회째를 맞았습니다. 세종시가 추진 중인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 76개 사업 중에 현재까지 42개 사업이 완료됐고 34개 사업이 진행 중인데 대다수가 화요회의를 통해 제시된 사업들입니다. 우리 조치원 발전위원회 하위의 멤버들이 계속 한 달에 2번씩 회의를 하면서 계속 관찰하고 사업에 있어서 공무원 민과 간이 협력해서 계속 조치원 발전에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엔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가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도시재생의 선도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요회의를 중심으로 한 조치원발전위원회는 우리나라 도시재생 역사상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모범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100회에 걸쳐 진행되어 온 조치원발전위원회 화요회의가 조치원 도시재생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기록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주관으로 열린 기록의 날 기념식에서 세종시는 전국 최초로 마을 기록 문화관을 개관하는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세종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로 기록 자치를 실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에서는 지난달 14일 기준으로 4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에서의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각종 체육시설이나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도 계속해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세종시 보람동에 있는 음식점 2곳을 다녀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접촉자로 분류된 22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행히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세종시에선 지난달 10일 해외에서 입국한 3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밀폐된 공간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체육시설의 개방이나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의 정상화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당장 세종시는 고복자연공원과 세종호수공원 등 7곳의 야외 물놀이 시설에 대해 올해는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놀이 시설은 한정된 공간에 다수의 인파가 밀집하는 곳으로 현실적으로 방역 지침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물놀이 시설은 CCTV를 설치하기가 어렵고 또 무료 입장이기 때문에 카드 결제 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고 그래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또 역학조사가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던 인기 가수 양준일 공연도 취소됐습니다. 당초 관람객 거리두기나 QR코드를 활용한 입장객 명부 확보 등의 방역 지침을 마련했지만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되는 점을 감안해 무기한 연기를 결정한 겁니다. 세종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경우 8월부터 각종 문화예술 공연도 다음 달부턴 철저한 방역관리 속에 서서히 문을 연다는 계획이지만 코로나19 감염 추이에 따라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다분한 상황입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